그런가 하면 이 양문석 후보가 이른바 이직 조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X소리로 시작하는 아직까진 대통령 윤회 충고한다라며 당신을 찍었던 이찍들마저 인질이 되고 볼모가 돼도 죽어 나자빠져도 전쟁 불사 운운하니 배은 망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22년 지난해군요. 2023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이런 발언을 했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 비명을 바퀴벌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엔들레스, 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맞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1번이었고요. 2번이 바퀴벌레였고요. 아하. 3번이 빈대였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되셨는데 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권이 늘 비판받고 욕먹는 이유가 왜 맨날 너는 싸우냐 이런 거였는데 싸우는 거를 뛰어넘어서 저 정도 거친 표현이 난무한다면 정말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까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이 만났을 때 저기에도 그 멘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뭔가 더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예.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 서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결단을 내려라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근데 특히 이직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실언하고 곧바로 사과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고 더한 표현도 뭐 그게 가장 뭐 순화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참 저로서는 유구무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뭐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봉하마을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10분 있다가 갑자기 오전으로 당겨서 갔으면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얘기가 가능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기왕에 하는 거면은 조금 언론들이 뭐 예정된 시간에 가서 정말 본인이 글로 표현하고 사과했던 것을 실제로 그 유족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만 그나마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라고 약간은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시간을 바꿔서 갔고 10분, 10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 가운데서 성난 민심이 저는 분명히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큼 달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조롱하고 당내의 비명계를 바퀴벌레에 비유하고 국민의 절반을 이찍이라고 조롱한 셈이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이렇게 김호준 씨 방송에서 얘기했군요. 안 계신 노무현의 애달파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해라.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노무현 애달파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잘하라. 글쎄, 저는 이미 이제 뭐 이해찬, 유시민 그 두 분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물론 뭐 어떤 진보 지형이나 친노 친문에서의 어찌 보면 어떤 지적인 가장 어떤 최상의 지위에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잘 안다 혹은 요즘에도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설명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재명 체제를 그렇게 비호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서로 간에 너무 달라요, 스타일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결백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몸을 그야말로 그 자그마한 뭐 노회찬 전 의원도 비슷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뭐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시장주의자였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없고 앞말 한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예.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도 그렇게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유시민 이사장 전 이사장 본인 자체가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지지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그러한 성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면 이것이 우리 당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까? 예.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유감을 표합니다. 예.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국민의 절반을 이찍으로 조롱한 양문석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도 이찍 발언으로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일본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1번을 찍어서 2번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도 이찍이찍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2번을 찍어달라는 호소까지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후보가 새 벽두부터 또 국민의 절반을 이찍으로 조롱을 했는데 이 비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절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총선 끝나면 누가 일찍이 되고 누가 이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양문석 후보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싫은 것 같아요. 저기 양문석 후보 노무현 대통령 싫죠? 윤석열 대통령 싫잖아요. 그렇다고 양문석 후보가 MB를 좋아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겠습니까? 심지어 제 생각에는 그 양문석 후보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다. 수박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넓게 이렇게 크게 품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주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양문석 후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22대에 또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목소리를 누가 내겠습니까? 만약에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양문석 후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으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미리 좀 생각 좀 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총선 승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지금 선거운동 해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는 것 같죠? 선거는 꼭 연못에서 김이 나는 거와 비슷합니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 김이 나기 시작한다. 이해찬 대표 이 발언 과연 꿈은 이루어질지 아니면 허언으로 끝날지 총선이 끝나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논란 전해드렸습니다.